자,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제장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먼저 1교시는 OT 겸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합격이 아니라 조기 합격을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어느 학원에 갔는데 그래 합격 시켜줄게. 근데 5년 아마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단기 조기 합격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기 조기 합격을 위한 글쎄요 이제 비밀이다라는 거는 이제 비법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어느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결석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강만이 아니라 인강수강생도요. 자신이 정해진 시간대에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강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강 좀 듣다가 그리고 오늘 좀 기분도 안 좋은데 비도 오는데 좀 놀다가 다시 인강으로 보충하자.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밀려서요. 그러면 완강이 더디게 되고 하기 싫어져요. 분명히 무결석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험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와서 자는 한이 있어도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만으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 회독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 회독력은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기보다 내가 회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죠. 그냥 빨리 본다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교재를 이제 우리 7판입니다. 그래서 7번째 판 재정학 연습을 교재로 쓰는데 수업 전에 요거 꼭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재를 여러분들 너무 완벽하게 읽자마자 본인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읽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간단한 만화책처럼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읽기 연습 많이 시키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때 의미를 이해하고 읽지 않아요. 그냥 은는이가 읽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효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엉덩이 의자 붙이고 그 다음에 책상에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차가 좀 늦게 온다. 그때 잠시 펼치고 보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효과 있나요? 효과 100%가 아니라 1000% 만퍼예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비법이에요. 읽으셔야 돼. 심지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뒤에 문제도 한번 읽으세요. 푸는 게 아니라. 왜? 10문제당 한 문제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푼다는 마음 먹으면 화가 나요. 그러면 읽고 해설도 읽으세요. 굉장히 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읽다가 뭔가 그림이 이상하고 읽기가 짜증납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하여튼 재정학 한개 틀렸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실험을 좀 해본 것이 계속 관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몇 조까지 읽어라. 우리 학원에 계시니까 좀 보시면 물어보세요. 읽으셔야 돼. 일요일마다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읽었냐. 말풍선으로 단톡에 이제 올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끔 그러는 걸 봐요. 책은요, 맛이 어떤 게 맛이냐면 그냥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묻어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좀 짜투리 때 시간이 나잖아요. 그때 한번 가볍게 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발 한번 나갔는데 또 돌아오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럼 쭉 읽으세요. 진짜 효과 짱이에요. 가볍게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진짜 좋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애기들이 말 잘 들어요. 걔는 이해하고 읽지 않으니까. 그냥 깎아 사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읽어요. 진짜로. 깎아 사줄게. 아직 애기 사줄게. 그러니까 분명히 읽으세요, 이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요렇게 이제 해드릴 텐데, 재정학이 진짜 웃긴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1학년 때 캘큘러스 경제 수학하고 경제학 개론 1학기, 2학기 배우죠. 2학년 1학기 때 제가 다녔던 모교에 준해서 말한다면 지금 바뀌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미친 거죠. 그때 미시 필수였고요. 전필 당연히. 저희는 이제 응통하고 상경대 그 경영에 같이 있었으니까 통계도 필수였어요.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회계도 필수였습니다. 저희 땐 필수예요. 그 전필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2학기 때 거시했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뭘 배우느냐? 재정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재정학은 원래 개론 배우고 미시하고 거시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미시의 대표 교수님, 지금도 바이블이죠. 우리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신 이중우 쌤. 근데 그분의 명저인 재정학이 그분이 재정학이 또 이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 그다음에 재정학은 같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시가 안 되면 재정학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시 거시 하고 3학년 1학기 때 재정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 기초가 있다는 전제하에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재정학 맨땅 헤딩하듯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지금 뭐 다 아시죠? 제가 최근에 회계사 쪽 때문에 관세 특강을 해드렸었습니다. 관세 특강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가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우리 미국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미국이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관세를 때리느냐? 먼저 앞으로는 이제 환율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지만 걔는 이제 국채 너무 많이 발행해서 빚을 너무나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시 내용이거든요. 우리 재정학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거시 파트의 국채 이야기는 이제 필수예요. 오히려 회계사 쪽보다 더 어렵게 내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거시 이제 많이 들어. 하지만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국제 경제도 찔끔찔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 파트는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입문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런 것들 인문을 듣고 오지 않았다라는 전제 아래 제가 다 넣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지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 아마 대한민국 어떤 교수님들도 재정학 강의하실 때 다 그러실 거예요. 세무사 재정학 강의할 때 야, 니네 학문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학문하려 하냐. 뭐 이런 말씀 다 하실 겁니다. 진짜 맞거든요. 진짜 맞아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만약에 국사시험 날입니다. 그러면 전날 다른 과목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대청소하지 않아요. 맞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대청소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합격 빨리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대청소 하려고 하듯이 자꾸 하니까 힘들어져요.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고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체는 옮기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좀 압박감이 있죠. 완벽하게 다 뭐 하려는 이해하고 정복하려는. 근데 과연 완벽히 뭘 말하는 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세요.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세무사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꿈이지 어떻게 세무사 공부하는 게 꿈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해커스 학원 12년도 공무원부터 오픈했을 때 창업 멤버입니다. 유일하게. 저는 좀 그래서 오래 했습니다. 한눈 안 팔고 학원 하는 거 다 해요. 그 뭐 아시겠지만 공무원 쪽도 그렇고 회계사도 여기 제가 오픈할 때 제일 먼저 했어요. 시간이 있는데 재정학 그때는 못했지만 회계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무사 쪽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재정학 제일 재밌어요. 왜? 제 전공이니까요. 재밌어요. 재정학 정말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정학이 재미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삶이 아니잖아. 나는 삶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만들어 여러 가지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처럼 삶처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스를 잘해야 패스 빨리 합니다. 진짜 그래요. 모르겠다. 나를 욕하세요. 차라리 모르면. 넘어가. 나를 찾고 나를 원망하세요. 아이씨 좀 잘 가르쳐봐. 이렇게.
그럼 왜 자꾸 그 책에 그 내용에 올인하냐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그 다음, 홈런 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매핑 차원에서, 작년에 넣은 거에 추가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녹음판도 작년에 드렸지만, 판서노트도 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추가됐어요. 제가 매 시간마다 수업 이후에 짧게 녹음한 건데, 여러분들 뭐 5분 이상 녹음한 거 안 듣잖아요. 그래서 대략 5분 내외입니다. 녹음 드려요.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 판서노트. 자, 일단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신강생들은 제가 이제 제본해서 드렸는데, 그거 한번 펼쳐보시면 왼쪽 면은 내용이고 오른쪽 면은 빈 공간입니다. 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거를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 쓰셔야 됩니다. 쓰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제가 이제 판서노트 원본으로 넣어둔 거고, 오른쪽에 막 쓰세요. 저도 이제 쓸 테니까 쓰시면 돼. 판서노트. 그 다음, 하여튼, 열심히 찍었습니다. 다 완료했고요. 재정학 기출 11년도부터 올해 25년도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찍어놨기 때문에, 사실 재학도 올해 시험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찍어서 학원 유튜브에다 올렸고, 기출이 짱이에요. 기출 좋습니다. 일단, 홈런 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어떤 방식인지 보시면 그렇게만 쫓아오시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재정학 목차가 대략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서노트 한번 펼쳐보십시오.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판서노트 자료실에 탑재했는데, 시강생들은 오른쪽에 빈 공간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인강생들은 또 이것까지 빈 공간을 주면 또 출력할 때 짜증낼까봐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판서노트 공간 오른쪽에 있어요, 시강생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인강생 여러분들은 그건 없습니다. 별도 노트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어느 수업, 어느 내용을 강의하던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재정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재정이 뭐예요? 재정. 사실 행정학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죠. 재정. 나라 살림살이에요. 나라 살림을 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죠. 뭘 걷어요? T, tax. 그 다음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됩니다. G, 정부 지출이라고 하죠. government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차이를 빼면 이게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걸 공부하는 것이 재정 뭡니까? 학입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정부 지출 보는 게, 공부하는 게 재정학이에요. 근데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 모두 크게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부터 먼저 볼게요. G, 정부 지출. 요거 이제 제가 3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걸어 드릴 텐데,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 공공지출이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이 G의 의미를 공공지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를 위한 재정학은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재정학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들 소방 간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소간. 그 짱이에요. 경관,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 파출소장 되는 거예요. 그쪽도 있어요. 재정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보다 좀 어려워요, 사실 오히려. 근데 우리 쪽은 세무사를 위한 재정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 쪽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겠습니까? 텍스에. 그러니까 좀 달라요. 내는 쪽이 조금 결이 달라요. 우리 쪽 내는 거랑 좀 달라요. 저는 다 반영해서 여러분들 해드리지만 요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요거의 목차에 해당되는 게 대략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4, 5, 6이라고 할게요. 먼저 4번 세금 얘기입니다. 세금 얘기. 제가 이제 이 타이틀을 걸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단어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그 단어 자체가 이쁘게 쓰면 그 자체에 올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쓰면 전가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보실 때는 친구 이름처럼 보세요. 친구 이름이야. 그래서 전가와 뭐요? 귀착.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근데 전가와 귀착이란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여튼 뭐 계산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초과부담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초과부담. 뭐 또 공부하겠죠. 초과부담과 사실 또 되게 웃긴 것인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엄마가 아기를 때리는데 도대체 몇 대 때리면 잘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좀 웃기지 않나? 안 때려야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조세인데 앞에 뭘 붙여요? 최적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조세인데 최적. 아니 세금 안 매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매긴다면 뭐가 제일 좋으냐? 최적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최적과세. 자, 그런데 저는 색깔펜 남발하지 않습니다. 핑크 들었습니다. 역시 재정학도 경제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6번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경제학 재정학은요. 뭔가를 논한 다음에 요걸 공부해요. 뭘까요? 5글자입니다. 경제적 효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렸을 때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이 경제적 효과를 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쫙 앞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 이제 7편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 세무사 재정학 시험이 워낙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낼 게 없어요. 이제는 뭐 7편도 워낙 많이 냅니다. 타이틀 이름이 기타 주제. 근데 기타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4가지 주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픈 손 2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픈 손이 뭐냐? 늘 느끼죠. 빈부모형 격차.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분배가 공평 형평한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보는 단원이 소득 분배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안 돼요. 중요 주제예요. 굉장히. 또 있죠? 지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에너지요. 지금 그래서 과연 걔네들이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에너지 먹는 뭡니까? 하마야 하마. 그럼 점점점 무슨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이요. 그걸 광범위로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공요금이죠. 이거 절대 기타 주제 아니에요. 진짜 중요 주제입니다. 공공요금이요. 시험 문제 뭐 안 나온 애가 없죠. 그 다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자, 국채 내지는 공공기관이 발행할 때 공채라고 하는데 뭐 국채 공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미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를 별로 그렇게 안 중시 여기는데 제가 시험 직전에 꼭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라고. 자, 기본선 개념을 한번 빨리 읽고 들어가고 하는 파트가 얘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공채, 국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생생히 한번 말씀드려볼까? 자, 한번 여러분들 세계사 안 하시죠? 얘기가 안 되잖아. 세계사를 모르니까. 일단 로마는 알잖아. 한참 지났습니다. 자, 네덜란드요. 그 다음은요, 영국이요. 세 나라 공통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다 이거였어요. 근데 왜 망했는 줄 아시죠? 망한 건 아니죠. 1등 자리를 왜 옮겨줬느냐? 왜 때문이에요? 빚 때문에. 빚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구도 지금 빚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까? 미국이요. 그럼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학자들이 이쪽을 계속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 문제가 회계사보다 난도 높아요. 유일하게 다른 파트는 아닌데 얘만 우리 회계사보다 국채, 공채 얘기를 어렵게 내고 있어요. 왜? 재정학이 이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꽤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뭡니까? 뭐 서울 정도나 뭐 울산 정도나 뭐 괜찮지 나머지는 지금 자립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그래서 지방재정 보는 것이 마지막 기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절대 폄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마음대로 내가 핸들링 못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목차 중요합니다. 외워라가 아니라 어쨌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죠. 왜 쌤 1번, 2번 안 하느냐? 그지? 왜 안 할까요? 사실 1번과 2번은 솔직히 재정학 주제라기보다는 누구 주제입니까? 미시경제학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미시 끝나고 거시 끝나고 3학년 할 때 뭘 배운다고? 재정학. 야, 니네 미시 다 배웠지? 다 알지? 잠시 요거 한번 뭐 해보자. 복습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재정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파트는 순수하게 재정학이라기보다는 누굽니까? 미시경제학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이걸 못하고선 아래 내용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미시는 뭘 공부하는 거냐? 자, 늘 말씀드려요. 미시는 시장의 메커니즘, 원리를 공부하는 게 미시예요. 미시, 어디 가셔서 미시경제학 뭘 배웁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뭐라고 하라고요? 시장의 메커니즘을 배운다. 시장 메커니즘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유를 주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자,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이 딱딱딱 배분되는 거.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고 우리 얘기하느냐?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입니다. 자, 그러면 미시경제학의 반대말 거시경제학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의 반대말이 되겠죠. 이 시장이 미시니까 뭘까요? 우린 늘 이 표현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봐. 시장한테 맛이 맡길게. 그죠? 그러면 시장의 반대말이 뭡니까? 정부 개입이에요. 그래서 정부 개입, 정부 정책을 공부하는 것이 뭐다? 컷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 쪽 경제학은 이걸 중시하죠. 재정학 쪽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시 위쪽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번 타이틀은 뭐냐? 자, 시장이 모든 일을 잘한다면 과연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맡겼는데 뭡니까? 잘 못해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실패. 자, 그러면 시장 실패는 결국 효율성이 실패한 거라 우리 그냥 뭐라 부른다? 비효율성이라고 둘게요. 이때 누가 개입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한번 개입해보자. 자, 그럼 이제 일단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정학을 딱 세무사 시험 공부를 위한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럼 뭡니까? 세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훈협쌤이나 재훈쌤한테 세법 공부하는데 왜 또 그럼 재정합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뭐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효과예요. 요걸 배우는 것이 재정학이에요. 아주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이걸 공부하는 것이 뭐다? 재정학입니다. 이게 재정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얘가 제일 중요해를 말할 수 있지만 얘만 나와는 말할 수 없죠. 다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교재 기본서 목차가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재정학 강의에 편하게 이렇게 재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자, 쭉쭉쭉 목차를 떠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판서노트에 있어요. 왼쪽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재정학을 서술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 공부하는 거다? 조세 공부하는 거다. 한번 쭉 제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진짜 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친구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친구,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의도적으로 꼬시려고 이름을 암기해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부르잖아요. 편하게. 자,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가라는 친구가 있고 귀착이라는 친구가 있을 뿐이지 정가가 도대체 뭔지를 굳이 처음에 뭐 하지 말자. 이해하려 하지 말자.
편하게 이름 부르듯이 하라. 근데 웃기는 것이 그러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해가 돼요. 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이름 부르듯이 하자. 자, 두 번째. 좀 전에 말했지만 수학적으로 우리 재정학은 미시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미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입문 때도 해드렸지만 본 강의 때도 별도로 미분을 해드리겠지만 미분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미분해요. 그런데 경제학 재정학에 맞는 미분은 잘 못해요. 그럼 선생님, 경제학 재정학에 맞는 미분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미분은 해야겠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처음부터 이걸 뭐 하려 합니까? 증명하려 들어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 합니다. 1의 영승, 10의 영승 할까요? 10의 영승 얼마예요? 1이잖아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정말 웃기는 것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증명?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수학 선생님들은 증명 한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공식이 외워서 문제 풀 뿐이에요. 그리고 입시 때 잘 봐서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경제학이나 재정을 공부할 때 뭔가 수학적 내용이 나왔을 때 증명해야 되면 난리가 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효를 저지릅니다. 진짜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불효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왜? 시간이 많은 거지. 그럼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누가 좀 돈을 대주는 겁니까? 부모님이. 불효자예요, 불효자. 진짜로요. 그러니까 증명을 제가 대부분은 내가 해주는데 굳이 여러분들까지 증명에 목매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야 이거 외워 그러면 좀 외워도 지구 안 무너지고요. 붙는 거 오히려 단기 합격되지 장기 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암기하자 그러면 암기해도 괜찮아요. 진짜 간곡히 말씀드려요. 진짜로요. 이 얘기는 제가 하나 꼭 하고 갑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이제 내리사랑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밤날 밤 9시만 되면 전화를 하십니다. 칼같이 하세요. 진짜 땡 하면 오늘. 그러니까 밖에 있던 어든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들려요. 우리 아버지가 그만 좀 해. 막 그러는데도 우리 어머니 꿋꿋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전화도 잘 못하고 제가 이제 장남이라서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남동생은 딸처럼 키워서 살갑게 잘하는 저는 잘 그걸 못해서 그 불효한다는 마음을 늘 갖는데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 가서 또 밤늦게까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전화 제발 하지 마시라고 타협을 보고 나머지 요일은 맨날 하세요. 근데 받을 때마다 저 그런 생각해요. 그래 이것도 효도다. 내가 못하는 거니까 진짜로요. 솔직히 힘들 땐 피곤하잖아요. 이게 쭉. 근데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우리 집 식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네 아빠 왜 안 받냐? 이래버리면 이제 다른 식구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받으니까. 효도한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증명하지 말고 외우자 할 때 외우세요. 진짜로요. 빨리 붙어요. 진짜 빨리 붙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은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해나 문제 푸는 게 더뎌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그래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요 3개 정도 독점의 그래프, 조세와 보존 그래프, 외부 효과 그래프. 제가 이제 입문 때도 맛배기 다 해드렸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는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제가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직접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짜투리 때 좀 그림을 그리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1장 18쪽, 기본서 18쪽을 좀 와주세요. 아마 목차가 쭉 한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저는 이거 되게 소중히 여겨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하거나 할 때 퀴즈 한번 내볼게요. 18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18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자.
그런 소소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도움이 꽤 되실걸요? 거의 정가운데에 있는데 한번 맞춰봐. 이겁니다. 사회우생 극대화. 진짜야.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 무슨 이해야. 그게 아니라 딱 보는 거야. 한번 찍어봐. 뭘 제일 소중히 여길까? 이런 식으로. 이거 재밌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 목차를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해드리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후의 극대화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해드리는지 해드릴 텐데, 우선 재정학 강의를 위해서 제가 3단계로 갑니다. 우선 판서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판서합니다. 여러분들은 판서노트 오른쪽 빈 공간에 쓰세요. 그러니까 쓰는 걸 귀찮아 여기지 마십시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재 아주 꼼꼼히 봐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독을 어느 정도, 쪽수에 관계없이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읽으시고 교재를 제가 또 역시 열심히 꼼꼼히 봐드립니다. 그리고 딱 중요한 거 한 개로 압축 요약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솔직히 일장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강의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먼저 해드리고 교재는 봐드리고 홈런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다 이 모든 게 판서 노트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재정학 기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판서 노트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이 되죠? 이쪽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 요거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쪽에 판사하지 마시고 오른쪽 빈 공간에 하시라고. 오케이? 실강생 여러분들은 그러시고 인강생 여러분들도 별도 노트에 판사하세요. 별도 노트에.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재정학의 기초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 세 파트를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민간 파트가 있습니다. 민간 파트에 가계라는 친구와 기업이라는 친구가 있지요. 자, 여러분들 가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경제학, 재정학적으로 이름을 정해 놨어요. 자, 뭐를 하는 곳이다? 소비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소비 왜 합니까? 고통받으려고 소비하지 않잖아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죠. 우리 만족을 재정학,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용 뭐를 위해서? 극대화를 위해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를 우리 뭐라 부른다? 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가 있으려면 당연히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생산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을 하는 주체입니다. 생산 왜예요? 봉사활동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경제학 재정에서 말하는 생산은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다 아시는 단어죠? 무슨 극대화일까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윤이 뭔가요? 이윤이 뭡니까? 수입에서 뭘 뺀 겁니까? 비용을. 수입에서 비용 뺀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경제 주체를 뭐라 부른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민간 경제 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민간 경제 주체에 대응되는 우리 이제 저자는 공공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공공 부분의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표현들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 때도 나와요. 분명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정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재정학 배우는 거잖아요. 뭐 할까요? 재정활동, 재정활동. 재정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라고요? 정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재정 왜 하는 거예요? 세금 걷고 정부 지출 쓰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좀 드린다면 목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사회우생 극대화.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누구다? 정부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쪽에 대응되는 단어가 뭐다? 사회우생 극대화가 됩니다. 사회 전체를 뭐하게 하자? 좋게 하자.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회우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조세 등을 징수하죠. 이걸 주 재원으로 해서 우리 민간 경제 주체에게 뭔가를 막 쏟아 부어요. 도로도 깔아주고요. 그죠? 또 지하철도 깔고요. 이런 식의 내용. 우리 흔히 이제 정부 뭐다? 지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재정은 조세를 걷어서 정부 지출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 뭐라 한다? 재정활동, 재정활동. 목적이 뭡니까? 사회우생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죠. 자, 그런데 이 구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간 경제 주체,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해서 생산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을 때, 시장한테 맡겼을 때 알아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누구의 개입이 불필요하겠습니까? 정부의 개입이요. 여러분들 이제 2교시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릴 건데, 아무리 재정학 공부를 하더라도 경제학자 몇 분은 아셔야 됩니다. 특히 뒤쪽에 거시 파트 나올 때 어차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자 몇 분은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계신 분 중에 설마 아담 스미스를 처음 듣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학파를 우리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고전학파 이분들은 어떤 주장을 했던 분들이냐? 아니, 시장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잘해. 정부는 그냥 국방이나 치안 정도만 하면 돼. 뭘 개입을 해? 정부 뭘 강조할까요? 비개입이요.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비개입을 강조합니다. 정부 비개입을 강조합니다. 자, 주로 누구 계열이 그렇다고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누구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뭘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해? 냅두지 지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왜 얘기해요? 자, 원래는 처음의 이야기는 얘가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어라? 시장한테 맡겼더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린 이걸 좀 전에도 한번 제가 목차 정리할 때 해드렸는데, 시장 뭐라 한다? 실패. 시장 실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정부가 좀 개입을 좀 하자. 정부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시장의 모든 기능은 없애버리고 오로지 정부가 다 한다?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원칙인데, 시장이 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개 못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 사실 우리 경제학에선 아담 스미스와 쌍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였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워런 버핏, 다 그 계열이에요. 가치 투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역발상의 대가 존 메이너 누구요? 케인즈.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 시 누구의 개입을 강조한다고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전에 조금 언급했는데, 원래 시장은 자, 맡기면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약이 딱딱딱 배분되는 거,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그랬었죠. 그 효율성이 뭐했을 때요? 실패했을 때 일단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광의의 시장 실패는요, 이것만의 실패가 아니라 무엇도 광의로는 시장 실패를 두느냐? 빈부 격차 심화도요. 다시 말해서 공평성, 형평성이 무너진 것도 뭐다? 시장 실패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광의로 얘기하면 공평성도 시장 실패를 분석한 중요한 뭐다?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재정을 묻는다. 뭐 배우는 건 줄 아십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겁니다. 1장, 2장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효율성, 공평성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한번 물어볼까요? 왜 공평성이 중요합니까? 정부가 개입하는데, 그래, 얘는 이쁘네. 그래, 얘만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정부 개입의 중요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 실패를 판단한 다음에 누가 개입하자? 정부가. 자, 그러면 학교 때 재정학 저희 때 이제 원서로 이제 배웠을 때, 여러분들 경제학의 대부는 좀 전에 언급한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 근데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는 절대 안 나오는데, 재정학의 대부는 누군지 아세요? 머스그레이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급했어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3대 목표. 근데 이게 그대로 대응돼요. 맨 먼저 뭐요? 효율적 자원 배분. 저는 주로 효자라로 부릅니다. 효자. 제가 효자 그럼 뭐예요?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소득 분배를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공평한 뭐요? 소득 분배. 이것 이외에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등의 뭐를 이루는 거예요? 경제 안정화. 3대 기능입니다. 그 소관 기출문제 옛날 걸 보면요, 나와요. 머스그레이브의 정부의 3대 기능 뭐냐? 다 올라라. 사실 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적어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저 가라고 준 맨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3대 기능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1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걸로 뭐 한 겁니까? 압축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는데 기준은 효율성과 뭐에 있다? 공평성에 있다. 그래서 이 3대 기능이 누가 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이다. 자, 제가 그래서 주로 맨 먼저 요렇게 뭐랍니까? 판서를 먼저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제가 꼼꼼히 봐준다고요? 기본서를. 자, 오세요. 자, 19쪽 오시죠. 19쪽. 근데 내가 설마 뭐 01 재정학 기초 이거 읽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 밑줄을 쳐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정말 가볍게 읽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밑줄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 모르는데 뭘 밑줄을 쳐. 그냥 편하게 봐. 밑줄은 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좋잖아. 본인이 남발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밑줄 쫙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목차에 자 1. 재정과 재정학의 박스 안에 개념 설명 나와 있죠? 거기 재정학이나 자 밑줄 칩니다. 공공 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밑줄. 공공 부분의 기능 역할을 이걸 공부하는 게 뭐다? 최종학이래요. 한번 가볍게 봅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제가 안 하는 거 보는 사람들은 불효자입니다. 시간이 많은 거지. 엄마 돈 많이 쓰게 하는 거야. 그렇지 마. 진짜로요. 자, 그 다음 20쪽 맨 상단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오늘날 경제학자에 따라선 재정학을 뭐로 부르는 게 많다고요? 공공 경제학 밑줄입니다.
설마 이걸 묻지는 않지만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석 방법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밑줄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경제활동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미시경제학적 분석까지 밑줄. 자, 판사 한번 해봅시다. 미시경제학적이다. 뭔 뜻일까요? 내가 아까 힌트 줬어. 우리 경제학 재정학에서 미시는 뭐 공부하는 거라 했습니까? 아까 시험 공부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뭐요? 미분 공부하는 거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미시적 접근 방법은 수리적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써두세요. 수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적 분석은 수리적 분석을 말함입니다. 산수 수학 공부하는 거구나. 그렇게 분석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한번 꼭 올해는 꼭 하려고 그래요. 진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밑줄만 나랑 뭐예요? 쫙 읽자고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읽는데 만약에 그 삑살이 나서 단어가 은는 이가를 놓쳤거나 틀렸어. 그럼 틀리는 거야. 그 다음 순서 사람이 읽는 거야. 쫙 읽으면 재밌어요. 집중 좋습니다. 지금 연결만 시켜보세요. 다 연결돼요, 이렇게. 내가 간단히 한번 해볼까? 자, 봐. 19쪽에. 자, 뭐 보는 거예요? 공공 부분 보는 거래. 넘어갔어. 근데 오늘 뭐라 부른대? 공공경제학이래. 이걸 뭐로 한대? 수학으로 한대. 이거 좋잖아. 다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합격을 위해선 최고의 방법이에요. 학문하지 마세요, 제발.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 부분의 특징과 기능 파트. 오른쪽 가시면 그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21쪽 하단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요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하고 공공 비교했을 때 주체, 가계와 기업 아니면 정부. 됐죠? 그 다음 목표, 개별 욕구 충족. 오른쪽에 공공 욕구 축적.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수단, 자발적 교환이냐 강제적 집행이냐. 자, 오른쪽에 강제적에만 밑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세무자 자격증 무조건 따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합니까? 아니에요. 다 자발적입니다. 그잖아. 하지만 공공 부분은 뭐라고요? 강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잊을만 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이제 왔다 갔다 할 땐 마스크 낍니다. 진짜로. 왜냐면 나는 어쨌든 많은 사람을 상대한 직업이잖아요. 상담할 때도 가능하면 끼고 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피해 줄까봐. 근데 옛날에는 강제로 뭐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는 끼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공공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나 자발적인 거죠. 그죠? 강제 아니잖아.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경제만 고려하는 게 뭐다? 민간 경제인데 공공은 누구도 있다고요? 정치. 밑줄입니다. 정치적 측면. 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과 일반적 보상이 있어요. 자, 개별적 보상은 듣고 몇 개 쓰십시오.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봤어요. 책을 삽니다. 그러면 공짜로 막 줍니까? 서점 주인이? 아니에요. 뭐 냈을 때 책 줍니까? 돈 냈을 때요. 그잖아. 그리고 모두 줍니까? 돈을 낸 사람한테만 줍니까? 낸 사람한테만. 뭐요? 특정인한테만 주는 거죠. 옆에 써두세요. 개별적 보상 옆에다가 특정인한테 돈을 냈으니까 개별적 보상 차원에서 뭘 주는 겁니까? 교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 일반적 보상.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금을 냈어요. 나 세금 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 집 앞에 이쁜 도로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나라가 도로 깔 때 특정인을 위해서 까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반인을 위해서 까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적 보상, 오른쪽에 국민 써두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게 바로 일반적 보상이고, 이게 공공경제입니다. 그 다음 회계원칙. 좀 짜증납니다. 일단 밑줄 쳐두세요. 한자어까지 밑줄을 쳐두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한다. 자, 양입 제출. 양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번 달 월급이 얼마야? 아니, 월급이 200, 300밖에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 물건 막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수입을 헤아려서 뭘 결정합니까? 지출을. 이게 누구라고요? 민간 경제예요. 이걸 한자어 뭐라 합니까? 양입제출. 그런데 오른쪽 공공경제는요? 아니에요. 지출을 먼저 뭐 합니까? 먼저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게끔 뭐를 결정합니까? 수입을. 그죠? 그래서 양출제입이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 최근에 기출을 낸 적이 없지만 낸다면 조금은 좀 솔직히 화납니다. 왜? 이런 정도는 이제는 낼 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만 좀 해두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수지가 또 뭐의 준말인 줄 아십니까? 수입 지출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민간 경제는 남아야 됩니다. 잉여 원칙이죠. 밑줄. 근데 공공 경제는요. 수지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긴 거 얘기할까? 선거철이 되면 특히 지방선거철이 되면 옛날에 멀쩡한 뭐가 갑자기 또 바뀝니까? 보도블록. 그죠? 왜요? 그거 안 쓰면 다음에 예산 배정 못 받거든요. 항상 균형을 추구해요. 그게 공공 부분이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 자, 계획에서 뭐 무계, 솔직히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해요. 무계획? 저 가능하면 열심히 계획 세워요. 무계획, 유연한 계획. 오른쪽 공공은요, 엄격한 계획. 그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밑줄 안 줘도 돼요. 자, 중요한 건 그 밑에입니다. 자, 배제성 밑줄, 경합성 밑줄, 비배제성 밑줄, 비경합성 밑줄. 요거는 재정학 공부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죠. 묻겠습니다. 배제성이 뭐예요? 돈을 안 내고 책을 갖고 나가려고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도둑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내야 되는 겁니까? 대가. 대가로 쓰십시오. 대가. 그러면 비배제성은요? 배제하지 않아. 뭐야? 아니, 쉬운 말 있잖아, 우리. 공짜라고 쓰시죠. 그래서 배제성, 비배제성은 잘 돼요. 그 다음 경합성 뭐야? 다툰다? 싸운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보면 진짜 맛집이라는 거야. 근데 맛집에 거의 필수 조건처럼 나오더라고. 오늘은 몇 그릇만 만드는 거야. 뭐 100그릇. 근데 보통 4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야. 그런 집 대부분 맛집이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100그릇이니까 101번째로 가면 난 뭐 하는 거니?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시 말해서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준다라는 개념이 경합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써두세요. 준다. 뭐가 줄어? 그 경합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경합성을 뭐로 기억하라고요? 준다. 제일 좋아요. 그러면 비경합성은 그럼 안 준다? 시험 이렇게 안 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물을게요. 아직도 일요일날 런닝맨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프로그램일 테니까.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런닝맨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함께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뭐요? 비경합성입니다. 쓰세요. 함께 동시. 함께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요 용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한번 좀 본다는 마음이지만 지금 했던 용어들은 중요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넘기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쪽에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솔직히 옛날에는 종종 나왔는데 이제 또 낸다? 좀 웃겨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 유기체적 견해, 그 밑에 기계론적 견해가 있거든요. 일단 타이틀의 밑줄이요. 우선 타이틀의 밑줄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40대 중반 이후에 남자들, 아무리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도 일을 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시고 아빠가 돈을 번다고 전제했을 때 아빠가 이제 40 중반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이제 어떤 말씀을 가끔 합니까? 술 드시고 오셔서 내가 돈 버는 뭐냐? 기계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기계, 너희는 나를 뭐로만 여긴다는 거야? 도구로만 여긴다는 거지. 아빠 가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한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계다라는 얘기 뭐예요? 도구로 써도 돼요. 도구. 기계론적의
기계 밑에 도구를 써두세요. 그러니까 정부를 기계론적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뭐로 본다는 뜻입니까? 도구로만 본다는 뜻이에요. 약간 존재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 그지? 그런데 위에 유기체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기가 있다. 오! 제 기가 있네. 기가 살아있네. 뭐야? 생명체로 본다는 거예요. 써두세요. 생명. 자, 제가 지금 요거 안 지웠습니다. 자, 위에다가 제가 요렇게 타이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한번 써볼게요. 기계론적이다. 정부를 기계론적으로 본대요. 정부를 유기체로 본대요. 자, 기계는 뭐로 보는 거예요? 단순 도구로 보는 겁니다. 도구로.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중요한 겁니까? 민간이 중요한 겁니까? 민간이. 부등호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지? 그런데 자, 유기체는요. 정부도 생명체야. 정체성이 있어. 중요해. 오히려 누굴 더 강조하는 겁니까? 민간이요? 아니면 정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쪽이 더 강조되는 게 유기체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민간이 중요해. 정부 기계론적 견해. 아니야. 정부도 유기체야. 정부가 더 중요해. 누굽니까?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날 이게 원칙적 정부관일까요? 유기체적이 원래 원칙적 정부관일까요? 한번 찍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기계론적인 것은 정부는 수단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누가 중요해? 민간이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그런데 유기체적 견해는요. 자, 민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도 생명체로 아주 중요해. 정부가 중요해. 자, 누가 오늘날 주일까요? 기계론적 견해가 주일까요? 유기체적 견해가 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주국가예요. 그잖아. 우리가 주인이야. 얘가 원칙이에요. 정부를 기계로 봐요. 단 얘도 일부는 뭡니까? 필요할 수 있으니 얘를 뭐 하자? 가미하자입니다. 만약에 왕정국가라면요. 누가 원칙일까요? 얘가 원칙이지. 그지? 아, 우리 민주국가잖아. 우리가 주인이라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뭐요? 얘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얘를 뭐 하자? 보완하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22쪽에 아까 유기체적 견해 밑에 제가 생명수라고 그랬죠? 거기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가를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 밑줄.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가로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 밑줄. 와, 전체를 위해서 너는 좀 뭐해? 희생,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유기체적 견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계론적 견해 또 밑줄 침해했습니다. 자, 개념에 보시게 되면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 아, 이 문장 자체가 개인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개인이. 그죠? 국가를 단순한 뭐로 보는 거야? 이런 집합체일 뿐 보는 거니까. 그다음 그 밑에 이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 밑줄. 이건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답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계론적은 정부는 기계야. 정부는 나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 오케이? 따라서 기계론적 견해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민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부 유기체적 견해는요. 정부도 중요하다니까? 어찌 보면 정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익보다 뭐 더 먼저라고요? 공익이요. 근데 오늘 민주국가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가미하자? 얘를. 이런 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23쪽 종합의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론적 견해가 뭐요?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유기체적 견해도, 그죠? 분명히 기계론적 견해가 우위입니다. 아니, 맞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니, 우리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누가 우위입니까? 인간이 우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원칙입니까? 기계론적 견해가 원칙이에요. 거기다가 뭘 가미하자? 유기체적 견해를. 오케이? 그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부의 3대 기능. 누구 나왔습니까? 머스그레이브. 사람 이름을 외우는 건 그렇지만 요 정도 경제학자는 좀 외워두십시오. 타이틀에 밑줄만 치시면 돼. 자원 배분, 소득 분배, 맨 마지막 뭐라고요? 경제 안정화. 오케이?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제가 PPT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부를 보는 시각에서 유기체, 정부를 뭐로 봅니까? 생명. 기계, 뭐로 봅니까? 도구. 자, 보세요. 누굴 강조하는 게 유기체라고요? 공공, 공익. 기계론적 견해는 민간. 오케이? 결론은요. 종합은요. 얘를 우위로 하지만 일부 얘도 뭐 하자? 가미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머스그레이브의 정부의 3대 기능, 자원 배분, 소득 분배, 마지막 뭐야?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걸 쭉 이제 쉬었다가 이제 여기 나가겠지만 지금 교재를 제가 판서 먼저 하고 다음 뭘 봤습니까? 교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쭉 진도 마무리하고 끝날 때쯤 뭘 합니까? 종합 총정리해 드려요. 그게 모두 판서 노트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돼. 그래서 제발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효율적으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아요. 그 모르면 나를 찾아야지 본인이 인터넷 뒤져서 그런 짓 하지 마. 최근에 챗 GPT 이런 거 하지 마. 잘못된 건 되게 많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 자, 우리 쉬었다가 2교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